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예. 주야 학반인데도 많이 빠지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광복절이 우리가 광복절의 그 역사적인 의미는 기리해야 되겠지만 공부하는 수험생들한테는 시험에 합격해야지 광복절이지, 여러분들. 가을에 시험에 떨어지면 그 가을에 그 암흑의 시절이 열리죠, 여러분들. 그래서 난 아무리 공부한다고 했어도 삐끗해가지고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시험에 만약에 삐끗했다?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가족부터 눈치가 달라지죠. 가족부터도 야, 어떻게 공부 그렇게 한다고 하더니 그냥 떨어지냐 막 이러면서 인정은 안 해줘. 찍어서라도 맞추면가지고 합격을 하면은 어떻든 간에 그러면 야, 쟤는 머리가 좋은가 보다. 맨날 놀았는데도 합격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에 합격하는 그날이 광복절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문제집 8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서 접수 하셨죠? 그래서 이제 진정한 이제 수험생이 되셨고, 지금부터 이제 여태까지는 예비 수험생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수험생이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2차 과목 같은 것을 미리미리 여름에 빠지지 말고 묵묵히 이렇게 공부를 해놔야지 마지막에 9, 10월 달에 막판에 공부할 때 전반적으로 1차, 2차 이렇게 여러분들 안 배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2차라고 그래가지고 소홀히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마음이 급해집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자, 그럼 문제집 80페이지 보시면 52번 문제부터 제가 과세표준 취득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할 때 우리 과세표준 결정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자, 마무리로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예외적인 그 사례들을 좀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52번 문제 보시니까 기출됐던 거 문제 좀 바꾼 건데요. 아래 자료를 기초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 A법인의 주주인 갑이 과점주가 됨으로써 과세되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 얼마인가? 우리 과점주 주식 취득의 경우에 과세표준에 대한 건데요. A법인 증자전 자산가액 및 주식 발행 현황이 증자전 자산가액이 보니까 건물 4억 원, 차량 1억 원, 토지 5억 원, 현금 2억 원. 자, 그러면 과점주의 주식 취득은 자, 이 법인 소유의 전체 총자산가액이 아니라 그 중에서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은 토지, 차량, 자, 건물 다 취득세 대상이죠. 그래서 얘네들 합친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이 얼마예요? 10억 원. 자, 그 다음에 현금은 아니죠. 그 다음에 뭐 또 문제 또 타사 주식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데 타사 주식도 취득세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 들어가더라도 그런 건 빼고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에다가 여기다가 과점주가 취득한 주식의 비율을 곱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2014년 3월 10일 설립 시 발행 주총수가 5만 주, 2018년 10월 5일 증자후 발행 주총수가 10만 주가 됐는데 갑의 A법인 주식 취득 현황을 보니까요. 설립 시에 3만 주요. 그러니까 5만 주에서 3만 주니까 5분의 3이니까 얼마입니까? 퍼센트로 하면 거기다 100을 곱하니까 얼마예요? 60%. 자, 보유했고요. 설립 시에. 그랬다가 설립 시 주식 취득은 과세하지 않죠. 그랬다가 2018년 10월 1일 증자로 4만 주를 추가 취득했어요. 그럼 7만 주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10월 5일 날 총 발행 주식 총수, 자, 10만 주에서 과점주가 취득한 주식의 수를 곱해요. 얼마요? 7만 주. 10만 주에서 7만 주니까 몇 프로가 된 거예요? 70%. 그래서 60%에서 여러분 60%에서 70%가 됐다. 그러면 설립 시 주식 취득을 과세하지는 않지만 과점주는 이미 돼 있잖아요. 과점주가 이미 돼 있으니까 된 이후에는 뭐만 과세한다? 증가분만. 그래서 설립 시 주식 취득을 과세하지는 않지만 이미 과점주는 돼 있으니까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뭐만? 증가분만. 요거 우리 유학집에서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법인 소유의 취득세 상물건에 대한 총가액에다가 과점주가 취득한 주식의 주식 취득 비율을 곱해요. 10억에 10%니까 얼마입니까? 1억 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은 몇 번이 된다? 1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1번 이렇게. 그래서 이 법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에다가 이 법인의 주식 총수분의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수를 곱해요. 즉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비율을 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뭘 혼자 골똘히 생각하고 있나? 턱을 개고 멍신 강림했구만. 멍신 강림하지 멍하니 그냥. 자, 53번 보겠습니다. 53번 문제 보면 이거는 요약집 29페이지 참조인데
53번 봅니다. 자, 개인이 취득한 아파트를 다음과 같이 신고한 경우에 각각 신고 유형에 대한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오른 것은 그랬는데 거래 내용이 시가 5억 원, 시가 표준액 4억 원, 신고한 가액이 3억 원입니다. 신고 유형을 보니까 개인 간 매매로 취득하여 신고한 경우, 그래서 기억번 유형은 개인 간 매매로 취득하여 신고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 시험에 또 보면 조정지역 내, 조정지역이라고 해도 똑같은 거 같아요. 일반적 부동산 거래 신고에 하는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 이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개인 간 매매라든가 조정 대상 지역 내 거래라든가 이러면은 기억번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기억번 유형은 원칙적으로 취득세는 과세표준이 납세무자가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표준이죠. 근데 그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에 미달하면 뭐가 과세표준이 된다? 시가표준액. 신고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크면 신고가액이고, 그러니까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 자, 여기서는 시가표준액이 더 크죠. 4억 원이 신고가액 3억보다. 자, 그러니까 시가는 고려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4억 원을 과세표준화합니다. 근데 니은번 유형을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 규정에서 신고한 경우에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요. 객관성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니까, 자, 그러니까 시가표준액 4억이고 신고가액 3억이면 얼마를 과세표준합니까? 이때는 이 신고한 가액 3억 원을 검증받은 거니까 이 3억 원을 과세표준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요약집에서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 거래의 경우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를 비교해서 과세표준 결정 달라지는 걸 이 문제를 통해서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54번 문제는 별표시 하시고요. 요약집 30페이지 참조고. 자, 30페이지 3도 지난번에 봤던 거예요. 법인이 6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지목 변경 공사를 함으로써 1억 원이었던 토지 시가표준액이 1억 5천이 됐다. 법인이 부담하는 취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랬습니다. 단 법인의 법인장부에서 지목 변경 등병이 입증된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 과세표준은 간주취득은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하잖아요. 지목 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에서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그 차액 증가한 가액 과세표준인데, 단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서 지목비용이 등비용이 입증될 때 뭐로 한다? 등비용.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예요? 6천만 원을 과세표준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넘어갑니다. 55번 문제 여러분 보시면 55번 문제. 자, 요거 30페이지, 요약집 30페이지 참조고요. 자, 보시니까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 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무엇이 아닌 자가 건축물 건축하거나, 자, 대수원이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 중 100분의 얼마를 넘는 가액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될 때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금액과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않는 금액 중에서 소득세법상의 계산서나 부가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등으로 입증되는 금액을 합한 걸 취득세 과세표준한다. 자, 뭐가 아닌 자예요? 개인이 아닌 자가 아니라 법인이 아닌 자가, 그러니까 개인이 취득할 때 얘기죠. 건축물 건축하거나 뭐 할 때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자, 법인장부로 몇 프로 넘게 입증될 때 이런 걸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한다? 90%, 100분의 80으로 바꿔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고 그랬죠? 100분의 90입니다. 자, 그래서 90% 넘게 입증될 때요. 3번이 정답입니다. 하여튼 우리 같은 개인이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자, 법인장부로 90% 넘게 입증될 때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금액 90% 넘게 그 금액과 또 나머지 소소하게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않는 금액 중에서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우리가 개인적으로 용역을 주거나 어떤 업체 그 법인한테 맡기기도 하지만 그 법인한테 맡겨놓고 건축이나 대손을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우리가 자재를 구입할 수도 있고 용역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합한 걸 과세표준합니다. 자, 그래서 3번 정답이고요. 이렇게 해서 포인트 시험에서 바꿀 만한, 이렇게 똑같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시험에서 바꿀 만한 포인트는 다 이렇게 가로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56번 문제는 기출문제인데요. 자, 기출문제인데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보니까 취득가격이 100만 원인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취득세는 면세점 적용되는데 취득가격이 얼마요?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당연히 과세합니다. 2번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이 당할 때는 그중 어떤 거예요? 높은 세율 적용하는 거고, 높은 세율. 자, 3번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하는 경우. 자, 항상 우리가 취득식이나 과세표준 문제 나오면 누가 취득하느냐를 잘 보고 유상 취득이냐 무상 취득이냐를 잘 봐야 되는데, 국가로부터